자, 여러분, 지난 한 주 정말 롤러코스터였죠. 화요일에는 8% 폭락으로 서킷 브레이커, 수요일에는 또 5% 폭락, 그리고 목요일에 반등하더니 금요일엔 2.5% 넘게 올라서 장중에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7월 13일은 다시 하방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면서 한 주 동안에 사이드카가 무려 5번, 서킷 브레이커가 2번 터졌습니다. 정말 이런 장 흔치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딱 두 갈래로 갈릴 거예요. 하나는 야, 이쯤 빠졌으면 바닥 찍고 올라가겠지.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야, 이거 잠깐 반등하는 척 하다가 이거 죽는 빠지는 속임수 아니야? 예, 지금 시장을 저는 데드캣 바운스라고 부릅니다. 죽은 고양이도 높은 데서 떨어지면 한번 튄다라는 말에서 나온 표현인데요. 자, 문제는 진짜 바닥에서 나오는 반등과 그리고 속임수 반등이 처음에는 똑같다라는 거고, 지금 현재 지수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세력이 진짜로 바닥에서 물량을 담는 자리인지 아니면 개미들을 꼬시고 다시 빠질 속임수인지, 그걸 구분하는 신호 세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로 지금 어떤 주도주의 세력의 발자국이 찍히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끝까지 보시면 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감정을 걷어내고 숫자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6월 말에 9,385포인트까지 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지난주 한때 7,200포인트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고점 대비 20% 하락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7,475포인트로 반등하면서 한 주를 마무리 지었지만, 이번 주 7월 13일 월요일은 다시 한번 9.26% 장중 하락하면서 낙폭을 크게 키웠습니다. 자, 여기서 짚고 가야 될 부분은 왜 빠졌나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2분기 영업이익이 89조 원이라는 역대급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빠졌죠. 시장에서 예상했던 실적보다 더 잘 나왔기 때문에 서프라이즈입니다. 자, 실적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좋은 실적이 정점이 아니냐. 이른바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이 겹치면서 하락을 했고, 여기에 중동 이슈까지 겹치면서 공포감이 좀 커진 겁니다. 핵심은 기업이 망가진 게 아닙니다. 심리가 빠졌다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지수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저는 삼성,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라고 봅니다. 일단은 이 레버리지 ETF가 얼마나 문제인지 살펴보게 되면,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들에 대해서 전체 거래대금을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현재 지금 전체 거래대금이 이렇게 다 더했을 때 12조 2천억 원 가량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코스피의 전체 거래대금은 40조입니다. 자, 40조 대비 12조입니다. 전체 거래대금의 30%를 ETF들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첫 번째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ETF들을 상장 이래로 한번 보게 되면 결국 이 ETF를 사고 있는 주체가 누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자,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에이스부터 시작을 해서 6월 15일부터 7월 13일까지 누적 순매수를 봤을 때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대부분들 매수하고 있습니다. 에이스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플러스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라이즈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에이스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코덱스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솔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스타이거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자, 이처럼 등등등등 요렇게 모든 관련 ETF들을 하나하나 클릭해보면 모든 ETF들이 다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비중이 훨씬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이래로 개인들의 총 순매수 규모가 14조 2천억 원이다라는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SK하이닉스를 더 많이 매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시장에는 한정된 거래입니다. 소위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며,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에서의 전체 비중이 보통은 32%에서 38% 사이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그 사이에서 좀 눈치 보기 흐름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의 첫 번째 문제점 바로 뭡니까? 외국인들의 어떻게 보면은 수급이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는 환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현재 코스피의 외국인들 투자 비중을 보게 되면 코스피의 외국인들의 비중이 지난 7월 11일 기준으로 40% 정도 됩니다. 자, 40%가 뭐가 문제냐면, 과거에 우리가 예를 들어 연간 10년 동안에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시장의 평균적인 비중을 보게 되면 2017년부터 2025년까지 평균적으로는 이렇게 적게는 30%, 많게는 38% 정도 사이에서 맴돌았다라는 겁니다. 자, 30% 같은 경우는 하락장이기 때문에 좀 제외를 시키고, 그 다음에 38% 같은 경우는 시장이 또 상승장에서의 수급이니까 요런 거를 최고점과 최저치를 빼고 나서 평균적인 흐름만 보더라도 평균 32%에서 36%가 외국인들의 일반적인 코스피 증시의 비중입니다. 그런데 현재 수급을 보게 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외국인들 비중이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이 비중이 낮아질 때까지, 과거의 평균 비중에 다가오기 전까지는 계속적인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은 개인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을 사줘야 되는데, 개인들의 자금이 14조 원이나 ETF에 묶여 있으니 실질적으로는 코스피 현물, 코스닥 현물을 사려고 하는 개인들의 자금이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증시가 밀리고 이렇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들이 밀리기 시작하면서 기관들조차도 ETF에 대해서 ETF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던 이 자금들을 어쨌든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개인들이 뭐 환매를 신청한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현금을 어느 정도 쥐어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조차도 사실은 현재 시장을 공격적으로 사지 못하는 이유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시장의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내내 비중을 줄이고, 그 다음에 기관, 소위 투신이나 연기금 같은 수급들도 없으며 개인들만 겨우겨우 지금 삼성하이닉스 같은 코스피 중심으로 매수세가 있을 뿐,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에 대해서 수급이 없다라는 게 현재 시장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금이 거의 대부분들 ETF에만 몰려 있다 보니
파생상품에 쏠린 수급으로 인해서 현물 수급이 부재하고 소위 외도독 현상이라고 하죠. 원래는 몸통이 꼬리를 흔들어야 되는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 소위 선물 시장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선물이 현물을 움직이고 있는 현재 시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누가 팔고 누가 사고 있느냐. 외국인들 계속 팔고 있고 기관들도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만 소위 ETF에 자금이 몰려 있는데 이 ETF들이 상장 이래로 계속적으로 떨어짐으로써 ETF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은 전부 다 손실 속에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 현재 증시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도 말이 다 각자 다른 겁니다. 혹자는 역사적 저평가다. 현재 주식시장이. 왜? 시장이 너무 수출도 잘 되고 뭐 산업적인 부분과 이런 대외적인 환경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단순하게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역사적 저평가고 작은 호재에도 급반전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JP 모건이 코스피의 목표 주가를 더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아직은 추세 반전이 아니다. 더 빠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러한 사례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될 것이냐? 저는 첫 번째는 거래대금이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거래대금. 세력의 돈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바닥은 저점 근처에서는 보통 거래가 증가를 합니다. 반면에 주가가 고점에서 하락할 때는 거래가 계속 감소합니다. 자, 왜냐면 바닥에서 거래가 증가하는 이유는 공포에 질린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 물량을 받아먹으면서 세력의 매수가 한꺼번에 부딪히기 때문에 거래가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스피는 지난 6월 이후로 거래대금이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손바뀜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 6.53% 상승하면서 아마 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드디어 코스닥 시장이 오나 보다, 바이오 종목들이 올라가나 보다 싶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거래대금이 지난 고점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전히 증시가 손바뀜이 나오고 있지 않다. 그래서 파는 사람에서 사는 사람으로 물량의 주인이 바뀌는 걸 손바뀜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손바뀜이 나오지 않았다. 즉, 자, 거래대금이 증가를 한다면 손바뀜이라고 볼 수 있지만 거래대금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데드캣 바운스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일시적 반등이고 이런 반등은 힘이 없어서 금방 꺼지는 반등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번 반등을 볼 때 지수가 몇 퍼센트 올라갔고 내 종목이 바닥에서 몇 퍼센트 올라갔는지 그걸 보실 게 아니라 실제로 거래 대금이 쏠리면서 올라가는지를 봐야 됩니다.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거래가 실리면서 주가가 올라간 종목은 한 종목밖에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바로 엑시콘이라는 기업이 호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고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를 했는데 이 종목을 제외하면은 지난 금요일에 주가는 상승했지만 대부분들 거래가 증가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생명선이라고 부르는 이동평균선입니다. 자,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이동평균선, 생명선인 2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뚝 떨어진다면 그때부터는 매매를 보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코스피가 4월에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계속적으로 타고 올라가는 성격을 보인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지만 지난 6월 첫 거래일부터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자마자 지금까지 약세 국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앞으로도 가도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을 때는 주가가 좀 더 상승을 이어가려고 하지만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한 3월 미국과 이란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는 증시가 한 달 동안 횡보, 조정을 받았던 우리가 경험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2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증시가 강한 상승이라고 보긴 어렵다라는 거죠. 결국 이 선은 한번 밟고 다시 안 무너지면 세력이 이 밑으로는 안 내주겠다라는 방어선이지만 이 선이 깨지게 되면 결국은 데드캣 바운스로 20선까지 왔다가 도로 밀릴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코스닥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4월까지는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수익을 내기 좋은 구간이었지만 일봉상 20일 이동평균선을 깬 5월부터 그때부터는 주가가 떨어진 다음에 반등할 때마다 이 생명선에 저항 맞고 떨어지고 반등할 때마다 생명선에 저항 맞고 떨어지고 반등할 때마다 생명선에 저항 맞고 떨어지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뭡니까? 세력이 아직까지 주가를 방어할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트램펄린을 생각하면 됩니다. 높은 데서 세게 떨어진 만큼 한 번은 튑니다. 근데 그 튑이 생명선 위에 안착을 하느냐 아니면 바닥을 다시 꺼지느냐, 이게 진짜 상승과 가짜 상승을 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수가 21선 위에 안착하기 전까지는 너무 공격적으로 시장을 보지는 않는 게 좋다. 시장이 뭔가 바닥 잡는 것 같은데 라고 예측으로 투자를 하는 거는 오히려 지금 장세에서는 손실을 더 크게 키울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런 점을 좀 감안해 보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은 수급에 대한 변동성 장세인 거고 추세적인 하락 추세 전환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나 아직까지는 손바뀜이 나오지 않았고 일봉이나 주봉에서도 20주선 밑에 있는 현재 주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바닥을 섣부르게 잡으려고는 하지 마셔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뭐 전력기기라든지 조선 같은 이렇게 좀 장기 사이클에 맞물려 있는 업황들, 소위 주도주라고 하죠. 주도주가 아직까지는 끝났다라고 생각되진 않지만 주가 자체는 지금 시장의 수급으로 인한 변동성이 좀 커진 장세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할지라도 섣부르게 덤비기보다는 조금 더 확인을 거치고 하는 게 좋겠죠. 자, 예를 들자면 비가 오는데 우리가 굳이 밖으로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소나기가 그치고 나서 우리가 외출을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폭락 뒤에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또 한 번 물리는 자리가 나오겠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좋은 주도주를 싸게 담는 기회가 저는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고 온갖 노이즈를 받으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방금 얘기했던 거래대금 그 다음에 생명선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한번 시장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국면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혼자 판단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막상 오늘 밤에 뭐 물가 지표가 나오고 미국 증시가 출렁거리고 이러면은 뭔가 공포에 던지거나 아니면은 내동매매를 하게 됩니다. 네, 공포는 논리를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날일수록 매일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시장을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영상 아래 하단에 더보기란을 보시면은 1타 주식 강의실이 있습니다. 제가 현재 시장에 대한 바닥이 어디인지 그리고 추세 반전 시그널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런 것들도 실시간으로 시황에 대한 부분들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현재 시장에 대해서 고민이 되신다면 늦기 전에 아래 링크를 통해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